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작년에 오른 아파트들이 반토막 근처를 향해서 무더기로 폭락하면서 뒷심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드디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2017년부터, 경기도는 2019년부터, 광역시는 2020년부터 급등하였는데 특히 2021년 작년에 뒤늦게 뛴 곳들은 좋지 않은 못난이 부동산들이 대부분이라서 하루가 다르게 급급 나가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2021년에 많이 오른 아파트들은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늦게 뛴 곳들이라 못난이라고 단정 지어도 좋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어떤 기회가 온 것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작년에 오른지 무더기 폭락하고 있어요. 자, 무주택자 이제 때가 왔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향해서 계속 손들이 뻘치고 있는데 이제 딱 여기 철책을 쳐놨잖아요. 하지 마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상담을 하다 보면은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집 빨리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주식이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얼추 보면은 그럴싸합니다. 왜?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완전히 생각이 바뀔 거예요. 볼까요? 집값이 오른 것일까?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것일까? 한번 볼까요? 자, 화폐 가치 하락. 먼저 화폐 2013년 이제 0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0. 그럼 화폐는 얼마나 찍어내느냐?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가치가 하락한 거 아니에요. 30%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 돈 증가량이 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략 30%. 즉 화폐는 30% 증가한 만큼 거품인 거예요. 맞죠? 자, 이번에 아파트. 그럼 아파트는 얼마나 뛰는지 한번 볼까요? 자, 2013년 0을 기준으로 현재 무려 120%나 집값이 올랐습니다. 거의 3배에서 4배 뛰었다는 증거예요. 그럼 이번에 주가 볼까요? 2013년 0을 기준으로 현재 50% 상승했습니다. 50%. 뭔 말이냐? 2013년에 1900 정도였는데 코스피 말하는 거예요. 현재는 2900이니까 대략 한 50%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부동산의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 비교가 되죠. 자, 물가 볼까요? 2013년을 0으로 잡았을 때 현재는 대략 30%. 즉 화폐 찍어낸 거하고 비슷합니다. 물가 상승은. 물가 30% 상승만큼 거품. 자, 이걸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무슨 얘기냐? 자,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돈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얘가 꼴찌예요, 꼴찌. 돈이 30%밖에 증가 안 했기 때문에 꼴찌라는 말은 가치가 1등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안 찍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돈 찍어낸 거에 비해서 집값은 무려 120%. 자, 몇 배입니까? 4배입니다. 1등입니다. 얘가 1등.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돈을 찍어낸 게 문제가 아니라 집값 거품이 너무 많이 뛰었다. 즉 거꾸로 생각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지금은 금덩이만큼 귀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왜 거꾸로 생각하세요? 자, 제 말 틀린 거 있나요? 무조건 돈만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 하락하고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화폐 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죠. 주가 보세요. 주가도 50%나 뛰었기 때문에, 즉 화폐 찍어낸 거에 비해서 더 뛰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 다음 물가는 뭐 비슷합니다. 즉 정리하면 제일 안 좋은 게 집이에요. 지금 부동산 많이 뛰었으니까 거품이 심하잖아요. 120%. 그 다음에 주가 2등입니다 3등이 물가, 4등이 화폐. 정리하면 화폐 가치가 지금은 가장 좋다. 이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작년에 뛴 것들이 왜 이렇게 풍전등화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잠을 못 자요. 작년에 팔았더니 그냥 급등해 갖고 2021년 좀 오르는 듯 하니까 2021년 초에 팔아가지고요. 자, 작년에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지금 최근 8년 동안 제일 많이 뛴 게 2021년이에요. 2021년에 뛴 것들 중에서도 주로 여름에 많이 뛴 것들이 아주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으면 그 뒤늦게 뛰겠어요. 그 전에 뛰었어야지. 그러니까 개나 소나 뛰니까 아무거나 다 뛴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셨죠? 여기 보실래요?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이 세 군데로 구분을 해드릴게요. 2021년에 폭등한 곳들은 2022년 올해 아주 위험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폭등한 것들이 지금 막 폭락하고 있어요. 사례 보여드릴까요? 먼저 작년 폭등 순위 서울부터. 자, 어디가 제일 많이 뛰었냐? 이거 가로에 있는 것은 퍼센트예요. 노원구 24%, 말이 24%뛴 거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40%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즉 10억짜리가 14억이 됐다고 보면은 딱 맞는 말이죠. 도봉은 20%, 강서 19%, 구로 18, 동작 18, 중랑 16, 강북 16, 은평 16, 용산 16. 어떻습니까? 지금 좀 별로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이 비교적 용산 빼놓고는 다 많이 뛰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하락 순위를 보니까 노원, 도봉, 강북, 은평, 성북, 금천 이렇게 많이 뛴 곳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볼까요? 자, 작년 놓고 봤을 때 작년에 많이 뛴 거 순위가 1등이 오산입니다. 무려 49%, 2등이 시흥 41%, 동두천 39%, 안양 38%, 평택 37%, 의왕 36%. 사실상 오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비슷비슷해요. 진짜 많이 뛰었네요. 수원도 많이 뛰었어요. 36. 수원은 주로 외곽 지역이 많이 뛰었어요. 의정부 34%, 화성 30. 자, 이 지금 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이 뛰었다는 것은 아주 안 좋다는 뜻 아닙니까? 작년에 뛴 곳들 다 하나같이 외곽 아니나요? 몇 군데 빼놓고는 다 외곽이죠. 자, 현재 하락하는 곳 보세요. 시흥, 동두천, 의왕, 화성, 수원, 하남. 어때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뛴 곳들이 서울에서 이 거리도 먼 곳들이 막 날아간 거야. 그러면 광역시는 어떠냐? 폭등 순위를 봤더니 광역시 인천 연수구 46%로 송도 쪽 있죠. 그쪽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인천 평균치도 32, 대전 20, 대구는 10인데 지금 대구가 이렇게 작년에 별로 안 뛰었는데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느냐 지금도. 얘들은 5년 평균이 1등이에요. 대구광역시가 5년 평균 1등이기 때문에 폭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전망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상당 기간. 광주 14. 자, 세종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작년에. 얘는 20년에 43%나 뛰었기 때문에 20년에 43% 뛴 곳도 없어요. 세종이 다른 곳을 한 두세 배 압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21년에 쫄딱 망하는 거 보세요. 작년에 막 엄청 떨어지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 현재 하락하는 것들 보니까 세종, 대구, 인천, 연수 어떻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작년에 폭등한 곳들이 지금 이거 지금 KB시세나 아니면 한국감정원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 뛴 곳들이 위험한데 이제 지역만 알아서는 안 돼요. 지역하고 유형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될 테니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거 막 잡으려고 해요. 왜 이제 2021년 뒤늦게 이런 것들이 뛰었고 뒤늦게 이게 잡았냐면 다 뛰니까 쓰레기처럼 안 좋은 것들만 남았어요. 근데 얘도 부동산이니까 이제 그거라도 막 서로 잡으려고 한 거야. 자, 보실까요? 먼저 상승한 아파트. 지금 대부분 입지면에서 안 좋은 곳들이 작년에 상승했어요. 자, 서울은 외곽 지역. 아까 말했잖아요. 노도강, 금강구 위주로 많이 뛰었다고. 경기도는 이제 외곽 지역도 뛰었는데 중간 지역도 안 좋아요. 경기도는. 왜? 21년에 중간 지역도 많이 뛰었어요. 사이드만 나쁜 게 아니라 경기도는 상당 부분도 안 좋아요. 뒤늦게 뛰었기 때문에. 광역시는 다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지방 전체. 지금도 뛰고 있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지금도 뛰는 것이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얼마나 안 좋으면 이제서 뛰겠어요. 왜? 21년 남 뛸 때 뭐하고 20년 남 뛸 때 뭐하고 이제 뛸까? 그만큼 남들이 관심을 안 두다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지금도 끝물로 이제 왔어요. 그것도. 자, 이제 지역 알았죠? 이번에 부동산으로 볼게요. 작년에 어떤 것들이 인기 많은 줄 아세요? 지역주택 조합. 이거 하면 안 돼요. 지주택 많이 들어보셨죠? 뭐 토지 매입이 97%, 100%. 자, 빌라, 신축 빌라, 지분 쪽에 계약하고 뭐 나중에 이거 하네 어쩌네 하는데 신축 빌라는 재개발도 못 받아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자, 이런 것들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뛰었어요. 왜? 얘들이 싸고 하니까. 수익형 부동산.
이것도 많이 뛰었어요. 토지, 상가, 레지던스, 아파트형 공장. 위험 부동산 볼까요? 자, 이제 여기하고는 또 관계가 없지만 위험한 부동산들, 고분양가. 작년에 고분양가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집값 떨어지면 마이너스 프리미엄 또는 떨이가 될 수도 있어요. 30%. 미분양 급감했잖아요. 작년에 워낙 집값이 많이 뛰니까. 작년에 준공후 입주한 상태에서 미분양인 것들은 다 나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씨가 말랐어요. 그거 잡은 분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서울 외에 역도 먼 곳들이 막 뛰었어요. 막연한 재개발도 멀었는데 묻어놓으려고 그냥. 여러분들 이게 재개발이라는 게 하락장에는 추진 과정이 늦어져요. 그러면 다음 상승할 때까지 10년 안에라도 뭔가 해야 하는데 만약 그때까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막연하니까. 그러면 20년 걸리는 거예요. 사이클상. 결론적으로 작년에 올라간 거 아파트 지역을 보거나 또는 유형을 보거나 수익형을 보거나 기타 위험한 상황을 보니까 딱 봐도 별로 안 좋은 것들이 작년에 많이 뛰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빨리 털어낼 수 있으면 털어내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집값 폭락 시에 위험한 사람 1등에서 6등. TV에서 자꾸 영끌하는 사람들만 꺼내는데 영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영끌은 5등입니다. 5등. 알았어요? 제일 위험한 걸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 영끌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자, 물론 얘도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위험하지만 자, 1등부터 6등까지 볼게요. 먼저 6위부터 볼까요? 비싼 아파트 매수한 사람이 6번째로 위험합니다. 상투장 고가 매입을 한 거죠. 비쌀수록 많이 떨어지니까 하는 말이야. 집값 하락하게 되면요 최고로 손실 봅니다. 왜? 비싼 게 많이 빠지니까요. 어디에 있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강남에 있어도 폭락합니다. 자, 이제 5위가 영끌입니다.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물론 빚을 얼마나 냈냐에 따라서 위험도는 높아지겠죠. 집값 폭락하면 손실이 엄청나겠죠. 그나마 버티기만 하면 경매당하지는 않아요. 이자만 갚으면. 그런데 영끌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이제 4등. 무리한 갭 투자예요. 소액으로 고가를 매입합니다. 집값 폭락하면요 전세값도 떨어져요. 그 전세비를 못 돌려주니까. 아까 영끌은 이자만 갚는데 원금하고, 근데 얘는 전세값이 떨어져서 이거 돌려막기 해야 하는데 전세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당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하우스푸어들이 갭 투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갭 투자보다 더 위험한 건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 물론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이제 본인들이 세금이 좀 팔 때 세금 별로 안 내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폭락을 할 거 아닙니까? 임대 말소 때 매도를 실기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매도 좀 실기한 것 같아요. 아예 안 팔리지는 않은데 이제 손해보고 팔던가 안 팔리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집값 폭락하게 되면요 손실로 전환됩니다. 지금은 돈을 엄청 떼돈을 벌었어요. 세금도 안 내고. 그런데 이게 반토막 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손실. 더 나쁜 건 뭔 줄 아세요? 2위가 법인입니다. 법인 지방 돌아다니면서 그냥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1억 미만 그냥 싹쓸이 했죠. 그런 것들이 1억 5천 뛰고 1억 7천 뛰니까 다들 부러웠을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전국 소형 대량 지금 물렸습니다. 이 법인들 엄청나게 물려 있어요 지금. 집값 폭락하면요 경매 속출합니다. 이 사람들 경매 당하고 잠적하고 파산 신청하는데 뭐 이제 인생 끝나는 거죠 뭐. 1위 볼까요? 1위가 누구냐면 다주택자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래가 부족하면서 매도 이미 실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집값 폭락하면 한 채가 아니라 10채면 10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양도세가 너무 센데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꼭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1, 2, 3위가 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6위, 5위, 4위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2022년 폭락할까 상승 반전할까? 참 이건 계속 화두인데 시장 전망을 보니까 뭐 대세 하락이거나 소폭 상승, 폭등한다는 말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쭉 대세 하락할까? 이게 0입니다. 아니면 상승 반전할까? 거의 반반까지 왔어요 이제는. 그런데 대세 하락으로 쭉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선이라든가 지자체 선거가 어떻냐 이게 변수죠. 대세 하락,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분양 물량이 많고 집값 거품이 분기되고
매수 능력도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상승 반전할 가능성도 좀 있기는 해요. 대선, 지자체 이것 때문에 규제가 지금 완화되고 있고 입주 물량은 부족하고 코로나 통화량이 계속 돈을 찍어내고 해외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또 물가도 올라가고 새로운 정부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 새로운 정부가 누가 되든 소극적으로 집값을 또 안 잡으면 폭등합니다. 정책이 제일 중요해요. 자, 미국 금리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별표 한번 칠게요. 이건 부동산만 관련된 게 아니라 주식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거 진짜 유명한 거거든요. 미국이 이제 어떤 사단이 났을 때 금리가 낮아지잖아. 기준금리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정상화됐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점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올렸을 때 내려가면서 금융위기가 터져요. 뭔 말이냐 보세요. 지금 54년부터 최근까지 나왔는데 지금 1986년 5.16 쇼크 이때 이제 금리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금리 인상한 거잖아요. 자, 15%에서 5.16 쇼크가 터진 거예요. 인상하니까 사단이 났죠. 그 다음에 92년에 유럽 위기 떨어졌다가 이제 금리 인상하죠. 이때는 10%였어요. 점점 낮아지네 금리가. 그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2002년 보세요. 닷컴 버블 때 또 올라갑니다. 이때 사단 나는 거야. 꼭지 찍을 때. 자, 7.5%.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아시죠? 그 유명한 2008년. 자,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이때 사단 났어요. 5%. 이제 22년이면 대충 2.5% 두면 이건 2.5%는 올해나 내년 중에 2.5% 들 수 있어요. 여기 잘 봐보세요. 다 반으로 줄지 않나요? 여기서부터는 2.5 줄고 있죠. 이게 무려 100%예요. 금융위기 터질 확률이. 이건 미국만 터진 게 아니라 여기 제목에서 보다시피 여러 나라가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세계 금융위기 시에 미국 금리 인상 할 때마다 금리가 2.5씩 낮아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져요. 자, 이건 주식하는 사람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세계 금융위기 시에 미국 금리 인상 낮아지는데 오일 쇼크, 유럽 위기, 닷컴 버블, 미국발 위기 2022년 지금 어때요? 점점점 0.25% 지금 낮아지고 있죠. 지금 미국 금리에서 2.5까지 가는 거 금방 가버려요. 우리나라처럼 0.25 이렇게 안 올립니다. 자, 2021년 서울과 경기도 집값 상승률 오산이라고 써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거에 근거 자료예요. 시흥시 48, 41, 동두천시, 안성시, 평택시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곽 지역이 많죠. 그만큼 못난이 지역이다 보니까 뒤늦게 뛴 거예요. 집값 뛰었으니까 최고다. 역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21년에 뛰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21년에 집값을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 지금 뛴 것들은 망한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집값을 안 잡았기 때문에 못 잡았기 때문에 뛴 거예요.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다음에도 집값이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 집값을 계속 안 잡는다는 조건이 성립돼야 이렇게 얘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서울도 그래요. 여기 보시면 벌써 노원구 나우트 23.1등이네요. 도봉구도 이런 식으로 서울도 외곽 쪽이 작년에 왜 많이 뛰었을까? 늦게 뛴 거예요. 물론 작년에만 뛴 건 아니죠. 서울 같은 경우는 꾸준히 뛰었는데 외곽 지역이 상대적으로 덜 뛰어서 늦게 뛴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전국 시세. 지금 세종, 대전, 대구 계속 나머지도 0.01이에요. 이제 시세는 이렇고 실거래는 어떻다고 해서 제가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실거래는 하락, 시세는 이렇고요. 이번에 전국 매수의 지수는 100이 넘는 곳이 없어요. 다. 그리고 다 파란 곳들 늘어났죠. 특히 광역시가 더 팔았죠. 광역시가 지방 중수도시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일찍 뛰어가지고 많이 뛰어서 그래요. 여기 인구 한번 볼까요? 2020년 여기 하필이면 50년부터 20년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20년부터 줄고 있어요. 이제 생산인구나 전체 인구가 쭉 줄고 있다고 그래프입니다. 2100년까지 나왔는데 이때 어떤 통일이 되거나 해외에서 인구를 많이 유입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준 지역은 서울이에요. 근데 서울은 나빠서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서 줄었어요, 여기는. 그리고 계속 재개발 재건축하니까 용적률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여기부터는 달라요. 부산, 대구, 경남, 전남 인구 확 줄었죠. 이런 데는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단순하게 숫자만 준 게 아니라 비율도 줄었어요. 진짜 조심하세요. 자, 이제 서울 지역 분양 물량, 뭐 서울 맨날 공급 부족이나 어쩌네 하더니 분양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서울을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집값이 폭등한다고 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아주 단세포예요. 왠지 알려드릴까요? 서울은 과거에 폭등이든 폭락이든 공급이 특별히 많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를 풀지 않은데 무슨 공급이 늘어납니까? 부쉈다가 짓는 건데 그럼 부순 것은 안 없어지는 거나요? 제 말 맞죠?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어요. 용적률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을 판단하지 말고 경기도를 판단해야 돼요. 경기도에 집이 많이 지어지고 신도시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 시장 2030. 자, 지금 작년에 뛴 곳들 의정부, 안양, 광명시, 하남시 매매 거래도 많았죠. 특히 2030이 여기를 많이 매수했어요. 하나같이 요즘 많이 폭락하는 곳들.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보합, 하락지역,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은평, 마포, 금천, 강동, 경기, 의왕, 시흥, 하남, 수원, 영통, 화성 어떻습니까? 막판에 많이 뛴 곳들이죠. 자, 이제 거품이 아파트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조심해야겠죠. 집값이 바닥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의 부동산 안목이 아주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실전에 잘 적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